자, PMS 대수 블루 보겠습니다. 치수거든요. 치수 개념. 치수 개념. 치수 개념. 그러니까요. 자, 처음에는 당연히 거듭 제곱근을 좀 해야겠죠? 거듭 제곱근에서 강조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들도 신경 쓸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 그러니까 거듭 제곱근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실수 있냐 없냐부터 찾으면 돼. 그러니까 실수의 유무만 제대로 파악만 하면 나머지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리는 게 뭐 때문에 틀리냐? 실수인 걸 못 봐서. 실수라 했는데, 실수라 안 했는데,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듭 제곱근을 보자마자 항상 실수 포인트만 제대로 보면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xn제곱이 a라 했을 때 n제곱에서 a 나오는 건 무조건 n개입니다. n개. 무조건 n개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이건 변함이 없는데 그 중에 실수를 봐보자 라는 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에 대한 교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실수람이 없으면 무조건 n개예요. 네. 홀수 짝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n개인데 그 중에 실수라는 말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 xn제곱과 y는 a의 교점으로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실수니까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그 안에 포인트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허수를 그래프에 찍어서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는 우리가 실수 범위 안에서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로 설명 뭔가 됐다. 그럼 무조건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하여 이제 짝수냐 그 다음에 홀수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짝수 그래프는 요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고 홀수 그래프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여기다가 도대체 A가 어디에 있냐 이걸 판단을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바로 판단이 끝났죠. 밑에는 교점이 없고 0일 땐 1개고 위에는 2개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오른쪽은 홀수는 무조건 어디든 간에 1개입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바로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한다. 자, 이 표현 자체는요 항상 실수만 하는 겁니다. 이 n제곱근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n제곱근이 어디서 났어? 이 그래프의 교점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실수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표현했다는 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실수라는 포인트가 있냐 없냐를 보고 실수네. 그럼 이 그래프 두 개를 딱 떠올려서 짝수면은 여기서 2개 걸리고 0일 때는 1개고 음수일 때는 없구나. 그 다음에 홀수면 무조건 1개겠구나. 이렇게. 자, 됐죠? 네. 거듭제곱 이게 끝이에요. 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실수일 때의 성질에서는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볼만한 거는 특별한 건 없지만 홀수에서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2다. 이런 거는 마이너스를 꺼낼 수 있다. 이 정도? 그죠? 왜냐면 여기에 대하여 a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a가 들어갈 때 기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띠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여기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라면 이 포인트 자체가 n제곱근 a고 여기는 n제곱근 마이너스 a인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아진다. 이런 거. 그쵸? 그리고 이제 거듭제곱근의 이제 계산 성질 이런 거 보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m과 n이 2 이상의 자연수다. 요런 조건을 딱 던져주고 이제 성질을 보는 거죠. 이거를 n제곱하면 a가 된다. 당연한 거죠. 그치? 자, 참고로 얘네들은 다 양수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홀짝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홀짝 생각하는 건 딱 이거죠. 뭐가 있어요? 바로 n제곱근의 an제곱.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절대값 a로 들어가야 돼. 그치? 짝수일 때는 그대로 나올 거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홀수일 때는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음수도 절대값으로 해서 양수로 나가게끔. 신경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만 하고 있어? 양수인 포인트에서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성질 자체가. 그래서 양수인 것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거듭제곱근 곱하기, 응? 그 다음에 나누기, 그죠? 얘네들은 그냥 합치면 되죠. 그냥 합치면 돼요.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냥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얼마냐? 루트 6이요. 뭐 이런 거잖아, 그냥. 그치? 그래서 뭐 특별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제곱근의 a를 전체를 n제곱 해라.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돼.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거듭제곱근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약수들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워도 된다. 뭐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로는 뭐 m제곱근과 n제곱근 안에다 같이 넣었어.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곱해서 만들 수도 있고 맘대로 자리를 바꿔도 된다. 이렇게. 자, 이런 게 바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죠.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쓰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한두 번은 배웠기 때문에. 왜? 어떻게 들어가요? A의 m거듭제곱은 대부분 n분의 1로 처리를 하죠. 그치? n분의 1 처리를 해. 그래서 또 좀 수월하게 이 성질을 잘 안 쓰더라도 이 거듭제곱으로 바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게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질은 좀 요런 거 특이한 것들은 좀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죠? 네, 거듭제곱근. 그래서 아까 양수, 음수 그것만 조금 신경 쓰세요. 거듭제곱근 양수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좀 문제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지수로 이제 정리해서 푼단 말이야. 그치? 지수로 정리해서 열심히 지수 법칙 쓰죠. 곱하기면 더하기 하고 나누기면 빼기 하고, 그죠? 거듭제곱은 그냥 거듭제곱 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바로 거듭제곱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냐? 응? 거듭제곱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냐? 바로 이런 거죠.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듭제곱 성질을 따라서 둘이 곱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응? 그럼 이럴 때 보통 이거 제곱한 다음에 2분의 1 제곱하잖아. 그치? 자,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의 제곱의 세제곱은 마이너스의 6제곱이다. 자, 이건 좀 어때요? 이것도 틀렸을까요? 이게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곱하면 안 되는데 얘네 둘은 곱해도 돼.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지수와 미세, 밑조건이죠, 밑조건. 미세 범위가 바로 지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지수하고 밑이 있어요. 자, 지수가 자연수, 그렇죠? 그다음 정수, 그다음 유리수, 그다음 실수. 자, 우리 지수 법칙 성립한다는 건 다 알죠. 자연수나 정수나 유리수나 실수도 다 곱하기는 더하기 하고 나누기는 빼기 하고 거듭제곱은 거듭제곱 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밑조건이 달라져요. 자, 자연수는 어떻게 될까요? 실수? 아무 실수. 모든 실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연수 거듭제곱은요, 어차피 개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개수에 대한 얘기예요. 몇 개 곱했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수 범위부터는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0제곱이죠, 0제곱. 바로 0제곱. 우리가 0제곱은요,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을 빼야 돼. 자, 지금 AX제곱 얘기하고 있습니다. AX제곱에 대해서. A 및, 그쵸? 자, 유리수 보세요, 유리수. 이제 유리수부터는 쉽게 말해서 이런 분수가 들어가는 거야. 분수는 거듭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아까 이런 거듭제곱 성질은 우리가 다 양수에서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런 성질들이 매치가 돼요. 음수면 안 됩니다. 그럼 홀수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맞잖아? 홀수는 밖으로 꺼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모든 성질에 대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유리수는 우리가 이제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곱하면. 근데 얘는 된다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이런 걸 좀 정확히 보세요. 자, 실수는 이제 루트도 할 수 있죠. 뭐 여기다 루트 넣었다. 그럼 2루트인 거지, 그냥. 근데 이게 틀린 거 안 되는 거죠. 왜? 1제곱에서 해야 되는데 제곱에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해서 양수로 만들어 준 다음에 처리를 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도 0보다 큰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좀 신경 안 쓰고 막 지수법칙 마음대로 쓰는 학생들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좀 확실히 좀 알고 지수법칙을 좀 썼으면 좋겠거든. 뭐 충분히 공부 예전에 제대로 한 학생들은 그렇구나 하겠지만 좀 어설프게 그냥 지수법칙만 대충 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요렇게 언제 틀렸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음수면 안 돼요라는 또 생각이 박혀 있는 경우들도 있어. 왜냐면 그때 그게 답이었거든, 대부분. 음수로 거듭 제곱하면 안 되잖아요. 맨날 이런 것만 봤어. 근데,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네.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네. 하여튼, 책에도 뭐 우리 다루긴 하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거듭 제곱근하고요. 뭐, 지수 법칙 정도는 우리가 책 보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자, 지워도 되죠? 네. 지울게요. 네.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넘겨보면, 거기 채울 수 있습니다. 어디 채울 수 있냐면, 저기 페이지, 7페이지 채울 수 있죠? 그죠? 몇 번이에요? 3번?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수법칙을 언제 쓰냐? 그래서 실수 0이 아닐 때, 둘 다 0보다 클 때.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거듭제곱근은 실수라는 조건을 좀 신경 써라. 바로 보겠습니다. 개념확인 문제. 개념확인 문제를요, 같이 좀 풀고요. 네. 그 연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숙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엔제도 좀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일단 개념 확인 문제는 같이 좀 풀이를 좀 해보고요. 자, 하겠습니다. 저 혹시 지수법 또 안 알려줬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겠죠?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이 이상의 자연수고요. 거듭제곱근의 설명을 골라봐라. 라고 그랬어요. 자, 홀수. 밖으로 마이너스 나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홀수. 그쵸? 마이너스는 나갈 수 있다. 였고요. 짝수. 자, 이거 틀렸죠? 절대값으로 나가야 됩니다. 절대값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5에 절대값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 디귿. 홀수일 때 만족하는, 자, 뭐에 밑줄 좀 쳐는 게 좋아? 실수 포인트. 실수 뭐라 했죠? 실수 말했네? 홀수는 무조건 1개.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리을은 실수 나와 있죠? 실수 나와 있기 때문에 n개란 말이 틀린 거겠죠. 이렇게. 자, 확실하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2번 가겠습니다. 2번. 네, 답은 기억 티귿. 1번 끝났네, 벌써. 자, 2번 보면, 자, m 빼기 2n의 n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fn이라 했다. f, f3, f4를 더해서 3으로 만들어라. 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f2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f2라는 건 어디에다가 2를 넣어야 돼? n에다가 넣어야 돼. 그래서 얘의 뭘 말하는 거야? 제곱근이죠. 우리가 2일 때는 2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제곱근이라 하는 건 잘 알고 있죠? 그치? 자, f3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n-6의 세제곱근이고요. 그 다음에 f의 4는 n 빼기 8의 4제곱근을 뜻하네요. 자, 우리는 여기 실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3을 만족해야 돼. 자, 짧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실수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이죠. 그렇죠? 뭐든 간에. 네. 그렇다는 걸 알겠고. 그러면 제곱근하고 4제곱근에서 뭔가를 맞춰줘야 돼. 그치? 자, 근데 짝수제곱근은 잘 생각해보면 0 아니면, 그쵸? 2나 0 나오잖아요. 2개 아니면 빵개. 그쵸?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1개가 나와버리면 얘도 1개가 나와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은 m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1개고 얘도 1개인 경우는 안 되겠지. 자, 맞죠? 그러면 여기가
두 개인 경우와 한 개인 경우와 빵개인 경우, 그 다음에 빵개 한 개, 두 개.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지? 자,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밑에 거, 중간 거 필요 없고, 이제 n-4의 제곱근에서 두 개를 만들려면 양수가 돼야 되죠? 그잖아요? 양수가 돼야 0보다 커져야 n-4가 0보다 커져야 돼. 그치? 자, 근데 짝수 제곱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져야 되겠지. 따라서 얘는 4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애들을 의미하는 거겠네. 자,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똑같은 말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n-4는 0보다 작아야죠. 그쵸? 그 음수의 거듭제곱근, 짝수제곱근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n-8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져야지. 그럼 4보다 작고 8보다 큰 게 있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얘는 없어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몇하고 몇 밖에 없어? 5하고 6하고 7. 뭐 이거밖에 없는 거죠? 뭐 하래요? 다 더하라고? 그럼 더하면 되겠죠? 5 더하기 6 더하기 7? 답은 18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라는 조건을 정확히 보시고요. 네. 어차피 실수밖에 안 물어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문제에 주어져 있는 약속을 잘 생각을 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가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보시고요. 2부터 7까지 자연수 n이 있고요. 정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n, a 개수 물어봤어요. 자, n 거듭제곱근 a는 0보다 작다는데 그러면은 거듭제곱근에서 음수가 나오려면 일단 a가 뭐가 나와야 되겠니? 음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이 자, 우리 음수가 나오는 게 있어요? n제곱근 a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죠, 이제. n은 홀수구나. a는 음수구나.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에가 무조건 나에서 이제 보시면 그럼 앞에가 무조건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처리하면 돼? n 플러스 1 거듭제곱에 n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제곱이 몇이 되는? 3이 되는 것만 찾으면 될 것 같아. 자, 맞는 것 같죠? 그치? 그리고 n은 몇 하고 몇? 3, 5, 7만 하면 되겠다. 요것도 조건에 들어가 있고요. 그쵸? 뭐 바로 처리해도 되는데 그냥 대입해도 되죠. 4제곱근 3 플러스 a의 4제곱 얘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5제곱근 6제곱근인가요? 6제곱근 5조 5 플러스 a의 6제곱이 3인 거. 그 다음에 7 8제곱근이죠? 얘는 7 플러스 a의 8제곱 맞나요? 맞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자, 이거 찾으라 했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여기에서 들어갈 거는 뭐밖에 없어? 절대값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짝수제곱근에 짝수제곱근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3인 경우 5 플러스 a가 3인 경우 절대값 7 플러스 a가 3인 경우. 자, 그래서 a는 음수만 요 안에서 찾아주면 답이 되겠지. 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됐죠? 나머지 산수는 뭐 해보시고요. 좋아요. 잘 알아듣겠지? 5번으로 갑시다. 자, 다음같이 계산 잘못했대요. 자, 처음으로 잘못된 거 찾아보래요. 자, 가 봅시다. 가가 무슨 짓을 했냐? 2랑 2분의 3을 곱했는데 아니 잠깐만요. 제곱한 애가 음수 아닌가요? 이런 그죠? 네.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씨, 좀 날로 먹네. 날로 먹네. 교재가 깊은 생각. 한석원 진짜. 자, 가가 답이네요. 네. 한석원 알아요, 여러분들? 백머리 아저씨? 한석원, 한석만? 둘이 서울대 나온 그 형제? 나 어렸을 때도 한석원 강의를 들었어. 진짜 몇 년 전? 한 20년 전? 맞나? 그때 이제 인강이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 유명하긴 이제 막 시작하긴 했지. 그래서 EBS가 제일 그 인강이라고 하는 그 TV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학교로 가면요. TV로 EBS 걸 틀어줬어. 보라고. 왜냐면 각각 집에서 컴퓨터로 보기 좀 어렵기도 하고. 그 사람들 이제 그때 나온 사람들 다 지금 뭐 대성 뭐 어디 총 뭐 사장 뭐 되고 뭐 메가스터디 뭐 하고 이제 다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나도 강남구청 인터넷 각인가 그게 있었어. 그래서 되게 싸게 뭐 한 달에 2만 원인가 주면 들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대머리 빡빡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하셨던 분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현감을 안 한다고는 들었는데 어쩐지 모르겠네. 네, 하여튼 그래요. 네. 너무했네요. 답이 가네요. 네, 뒤엔 볼 필요 없죠. 넘어갑니다. 6-1번 한번 풀어볼래요? 네, 좀 짜증나게 생겼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좀 짜증나게 생겼어. 별로 하고 싶지 않긴 한데. 네. 자, 어떻게 풀어야 좀 편할까? 지수로 푸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거듭 제곱근으로 바로 처리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닌가? 다 거듭 제곱근 표시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각각 스타일이 있죠. 볼펜을 써도 되나? 네, 그래요. 자, 볼펜으로 막 쓰지 마시고요. 연필로 좀 하고 지워야 되니까. 네. 뭐 각자 스타일이 있을 것 같지만 네. 다 못 풀었나요? 답은 뭐야? 답은 뭐지? 답은 6인 것 같은데. 응? 어쩔까? 지수를 좀 괜찮나요? 지수 편하게 빠르게 풀었어. 좀 그죠? 지수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란 이유가 아까 거듭 제곱근 그냥 지수로 다 고쳐서 풀면 되지 않나 이렇게 했잖아, 그지?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데 좀 이런 문제는 너무 거듭 제곱근 성질을 잘 써보세요라는 아주 의도가 너무 팍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수랑 더 지저분해요, 굉장히. 그래서 좀 거듭 제곱근 성질도 좀 한번 다루는 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라. 그것 때문에 좀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타일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렇게 아까 앞에 거는 세제곱근 2가 있고 자 이거 쪼갤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세제곱근의 루트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6제곱근이거든. 맞죠? 거기에 6제곱근 8 했고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나누기야? 나누기면은 분모로 들어가는 건가? 그쵸? 4제곱근 5에 4에 5 곱하기 10제곱근인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뒤에는 그냥 플러스 3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만 좀 이제 6제곱근으로 정리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6제곱근 제곱했으니까 제곱하시고 6제곱근 2 하시고 그 다음에 6제곱근 8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가 몇 개? 2개, 3개, 6개 딱 맞죠? 그래서 얘는 6제곱근의 2의 6제곱이다. 그래서 2로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얘가 10제곱근이기도 하고 나누기가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이것도 뭐 루트 그냥 2로 바꿔도 되고. 그렇죠?
루트 2로 바꿔도 제곱이니까. 아, 그럼 차라리 얘를 루트로 하는 것보다 그냥 루트 2 지우고 해도 되는데 이게 맞아, 근데? 잠깐만. 아, 미안해. 5제곱근이죠? 잘못했네.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10제곱근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4의 제곱을 만들고 2를 만들고 그거에 10제곱근에 2의 5제곱 어때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이가 몇 개? 5개? 5개? 딱 맞죠 그냥? 그래서 1 더하기 3 6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여튼 거듭제곱근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잘 해보시고 4번 뭐 당연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냥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x가 2의 4분의 1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에 제곱을 하게 되면 2의 2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4를 딱 뺐다. 그럼 순간 아 뒤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2의 4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4분의 1에 제곱이겠구나. 그쵸? 그리고 얘가 얘보다는 큰 값. 응? 인 건 맞죠? 그래서 바로 그냥 나가겠구나. 여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가 그래서 더해주면 된다. 이런 아주 그냥 유명한 네,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7번도 넘어가겠습니다. 7번 넘어갈 거고요. 다음에 자 8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지수 법칙을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연수와 유리수가 나온다고 했네요. 둘 다 자연수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지수를 무조건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분수를 만들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8번. 자연수 조건들 잘 보시고 A, B 자연수 찾아야 되고 일단 팁을 주면 지수로 다 정리를 하세요. 지수로 정리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지수로 좀 정리를 해서요. 여기서는 지수 법칙을 좀 쓰는 게 답은 11 나옵니다. 11. 네. A는 5 나오고요. B는 6이 나오는 상황인데 됐나요? 바로? 좀 머뭇거려졌나요? 아니야 뭐 특별한 건 없어. 최소니까 열심히 숫자 넣어가지고 그걸 좀 누가 더 빠르게 찾냐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보자마자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물론 여기 안에 숫자 좀 넣어가지고 2도 좀 없애고 루트도 없애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해도 돼. 그것도 생각도 되는데 근데 왼쪽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냥 머릿속으로만 암산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수로 좀 정리를 해서 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얘를 없애려면 이제 2의 배수 2, 4, 6, 8, 10 들어가야 되니까 그 숫자를 저쪽 적당히 넣어가지고 얘를 이제 분모를 없애는 그 숫자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얘네 둘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짝수 2와 3의 배수 그죠? 2도 없애고 3도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 6을 넣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수로 정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죠? 자 9번 1부터 3까지 숫자가 있고요. n은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있대요. 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n의 3분 m제곱 이 자연수가 된다. 근데 뭐 m이
1부터 3까지밖에 없어.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냥 그 숫자 3가지만 가지고 n을 어떻게 할까?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 거고요. 10번. 자, 이거는 한번 문제 읽어보시고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기출 이미 풀어본 학생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이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다들 한 번씩은 좀 풀어봤어. 유명한 기출 중에 하나라서 풀어봤는데 아마 조금 머뭇거리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다 해본 학생은 심심하면 다른 것도 풀어보시고, 네. 어차피 풀 거니까. 네. 어차피 여러분들 다 풀어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숫자를 조금씩 넣어보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인지, 네, 그냥 이 상태로만 보지 마시고 숫자를 좀 넣어보면서 이게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야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네, 그래요. 지금쯤 찾았어야 되는데, n은 홀수가 되면 안 되죠. 무조건 짝수여야 될 텐데.
그래요. 좀 짜증나죠? 일단 답은 12가 아닙니다. 네, 답은 12가 아니고요. 제일 많은 오답 중에 하나죠. 12. 빠답을 좀 줘야겠구나. 빠른 답지를. 볼게요. 자, 좀 고민을 좀 해봤죠? 좀 체계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x의 n제곱에 64 여기다가 fx를 곱했어. 아까 왜 홀수가 될 수 없냐? 얘는 지금 2차거든요? 그쵸? 2차는 무조건 중근 아니면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홀수라면 실근 몇 개죠? 무조건? 한 개예요, 한 개.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중근인데, 그치? 두 개를 갖게 되려면, 응?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이렇게 나와줘야 그 두 개가 같으면서 중근을 갖는 거거든. 문제 그렇게 써있잖아. 서로 다른 실근.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자,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x-알파의 제곱이었으면, 응?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근이 하나 나오고 얘가 근이 겹치면 서로 다른 실근이 아니잖아요. 하나만 나오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홀수면. 그래서 짝수여야 뿔마에서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두 개를 뒤에서 x-알파와 x-베타로 해서 두 개 묶어서 중근. 응? 맞죠? 서로 다른 두 실근. 됐지? 됐죠? 그래서 얘가 일단 짝수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우리 짝수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n제곱근 64와 마이너스 n제곱근 64 두 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잖아요? 그럼 64는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6제곱? 6제곱? 그래서 플러스 2의 n분의 6과 마이너스 2의 n분의 6 두 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맞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 알파, 베타에서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중근이 될 거 아니야? 자, 맞지? 여기까지 맞고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지,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어?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자, 우리가 2차식에 대해서 최소값이라는 거는 알파와 베타에 대한 이 중간값 꼭지점의 좌표를 말하는 거죠? 그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죠? 맞지? 아니야? 그냥 대입해도 돼. 그러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어차피 이렇게 해서 대입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꼭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곱하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의 4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게 음수가 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거듭 제곱 값 자체가 음의 정수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을 가지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
응?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4분의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응? 2개잖아요, 2개. 그지? 2에 n분의 6을 제곱한 거 마이너스 붙인 거 얘가 음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맞나요? 그쵸? 대입한 거니까 얘가 알파고 지금 베타잖아요. 얘가 지금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된 거야 지금. 자, 된 거 같고요. 따라서 요요요 이제 얘 사라지고요. 음수고 음수 맞지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얘만 처리하면 돼. 그치? 2에 n분의 12죠 12. 얘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주면 되잖아. 이제 정수가. 이제 음의 정수를 했으니까 얘는 뭐 정확히 말해서 자연수가 되면 되죠. 양수니까. 그치? 그래서 n 값이 될 수 있는 짝수가 2, 4, 6하고 뭐도 있어요? 12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장 큰 오답 중에 하나가 12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짝수인 거 알았어. 2 넣어봤어. 되네. 4 넣어봤어. 되네. 6 넣어봤어. 되네. 근데 그 다음 왠지 안 될 것 같아. 왜? 2분의 1 나오니까. 근데 12를 넣어도 2분의 1 거듭제곱해서 둘이 곱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정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럼 언제까지 하냐? 그러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풀이가 좀 돼야 됩니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유명한 기출 중에 하나니까요. 이 마지막 거 꼭 좀 빼먹지 말고 해주세요. 네. 근데 어떻게 뭐 대충 이렇게 넣더라도 풀어야지. 좀 친절하다면 답을 12를 안 주고 24를 줬을 거야, 객관식에. 아닌가? 좀 친절한 선생님이라면? 아니. 뭐 주관식 나오면 할 말은 없고. 네. 하여튼 뒤에도 나옵니다. 연습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숙제 해올 때요. 한번 다시 잘 생각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자, 대소비교인데요. 자, 대소비교는 일단 모든 실수의 대소는요, 뺄셈이에요, 뺄셈. 모든 기본은. 그치? 뺐을 때 0보다 크다. 아,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대소비교에. 그러니까 대소비교를 해라. 그럼 일단 뺄셈이야. 그런데 지수에서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 바로 및 또는 지수를 같게 만들어서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죠. 자, 보면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를 빼는 거는 의미가 없죠. 어떻게 뺄 수도 없고요. 그런데 각각 A, B, C의 지수가 10 거듭제곱이 같아버려. 그치? 그러니까 나는 2의 5제곱,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5의 제곱. 그럼 얘네들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바로 처리가 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1번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수를 같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좀 이렇게 맞출 수 있지 않나? 지금 잘 보면 3, 4, 6이니까 12거듭제곱 맞추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요 안에서 4제곱 해주시고 3제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곱 해주시면 바로 얘네들만 또 비교하면 어렵지 않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비교는요, 덧셈 뺄셈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빼서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자, 빼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뭐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거 2루트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3 곱하기 세제곱근 2에서 세제곱근 2 빼세요. 그럼 3개에서 1개 뺐으니까 2개요 세제곱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루트 계산하듯이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빼봤더니 뭐가 됩니까? 1개, 얘 1개.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루트 이렇게 되네. 그러면 아까 이거는 거듭제곱근을 맞춰주면 얘는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 맞춰줬더니 9가 더 크니까 양수.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대수 비교하는 겁니다. 대충 뭐 몇 점 몇몇몇 있다는 짓 하지 마시고요. 뭐 그건 안 하죠. 네. 아니 그거는 뭐 애기들이 하는 거고 그잖아. 애들은. 우리 애기 아니잖아, 그지? 사춘기 다 지났잖아, 그지? 질풍노도의 하여튼, 그 미안. 자, 그 다음에 이제 BSC 빼야죠. 네. 빼면 또 빼보자. 어떻게 빠지는 거야 이게? 뭐야 뭐 남아? 3개 남네요. 3개 맞죠? 세제곱근 3, 3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요? 뭐야 그럼 B가 이건 뭐 하든 말든 이게 엄청 크죠?
해봐도 되고 안으로 들어가서 뭐 아까도 해봤으니까 뭐 다행히 크네요. 네, 끝났네요. 이렇게 바로 다행히 끝났어요. 만약에 얘가 작다가 나왔다, 아씨 망했지. 또 빼야지 이제. 그지? 그럼 뭐 운에 맡기시고. 네. 하여튼 대수 비교의 기본은요 뺄셈인데요. 이렇게 밑과 지수를 같게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세요 라는 게 나름 뭐 개념입니다. 개념이라고 하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문제는 일단 뭐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 좀 보면 알겠지만 거듭제곱근에서 실수라는 포인트는 알겠는데 좀 함수를 다루는 게 좀 복잡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신경 써서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짜증나는 거는 아까 그 유리수 자연수 만드는 거, 뭐 지수법칙 거듭제곱 어느 정도 해갖고 자연수 만들어라, 유리수 만들어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좀 짜증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 설명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풀어와야 좀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좀 쉬었다가 로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